저도 잘 주차를 안 하는 곳이긴 한데 통로 부분이고 주차장이 좀 좁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평사시면 저기 열 때 절대 여기다 주차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앞에도 좁잖아. 이게 지금 5.7m 되니까. 야, 지금 카니발도 여기 간당간당 하거든. 오우씨. 자리 있어 이쪽에? 아니 못 내려. 이거 봐.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풀사이즈 SUV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스컬레이드 숏바디랑 내비게이터랑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야, 너 왜 오늘 또 에스컬레이드를 하나 더 가져왔냐? 왜 또 가져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에스컬레이드가 아닙니다. ESV라고 하는 롱바디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장이 가장 긴 SUV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우리나라에서 풀사이즈 SUV라고 하면은 뭐 팰리세이드 아니면 뭐 제네시스의 GV80, 쉐보레 트래버스 정도만 풀사이즈 SUV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북미에서는 딱 그 정도 사이즈의 뭐 팰리세이드 정도는 그냥 중간 정도의 사이즈죠. 진짜 풀사이즈 SUV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는 뭐 가격, 옵션, 그리고 세로로 누웠을 때 성인 남자가 누울 수 있는지 요것 좀 테스트 해달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테스트 할 거고, 오늘 카니발 그 다음에 S클래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왜 가져왔냐면 카니발도 전장 굉장히 길고 전폭 넓고 그런 큰 차로 유명해요. 그리고 S클래스도 엄청 길잖아요. 회전 반경이나 이제 풍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이제 내려가는 거랑 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을 때 주차선 폭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내비게이터 정도가 이제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내비게이터도 경쟁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이전에 숏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터랑 경쟁하는 게 맞긴 하지만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터 그냥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 상위 모델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쉐보레 타호도 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그러니까 ESV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숏바디와 경쟁하는 거고, 쉐보레 타호의 롱바디 모델인 서버밴, 우리가 이제 직수 업체 가가지고 찍었던 서버밴과 사실 전장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쉐보레 서버밴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딱히 비교 모델이 없는 차로 봐도 됩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정말 괜찮게 나왔어요. 숏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5,300만 원 정도에 출시가 돼서 야, 이거 가격 괜찮게 나왔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는데, 이 롱바디가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근데 롱바디를 이제 출시를 하고 아무리 롱바디가 나왔는데 막 한 2억 가까이 막 되면 가격이 좀 비싸서 이게 조금 선택을 선뜻 못 할 수도 있는데 1억 6,300만 원, 1,000만 원밖에 더 안 비싸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스컬레이드라고 하면은 전장, 길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숏바디보다 이 롱바디가 무려 30cm가 더 깁니다. 요 정도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과 외관으로 봤을 때는 좀 구별이 좀 잘 안 가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냐면 이 뒤에 이제 리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훨씬 더 긴 게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냐면 팰리세이드가 4,900 정도 되고 카니발이 한 5,100 정도 되거든요, 전장이. 근데 이 카니발보다 무려 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가 60cm가 더 긴 거야. 옆으로 한번 와봐요. 야, 진짜 이거 제가 이제 운전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처음 느꼈어요. 아, 운전이 이렇게 어렵구나. 특히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나 골목길 지나갈 때는 이 폭이 이 카니발도 굉장히 긴데 7cm 정도가 전폭이 더 넓어요. 근데 이게 말이 7cm지 이제 체감되는 거는 한 15cm 이상 차이가 나. 이 높이 봐봐요. 이 본넷의 높이가 제 가슴팍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트림도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뭐 출시하면은 뭐 옵션들 어떤 뭐 상일 트림, 하이 트림 뭐 이렇게 옵션 선택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숏바디의 2가지 트림, 롱바디의 2가지 트림이라 보시면 됩니다. 2가지 트림은 이제 스포츠 모델과 럭셔리 모델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지금 럭셔리 모델이라서 이제 크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스포츠 모델은 여기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좀 약간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 에스컬레이드를 도대체 왜 사야 되느냐 이 생각을 했거든. 나 이게 왜 사는지 알았어.
나 운전해보면서 느꼈다. 나 처음에 일단 가격에 속했어. 1억 6천이라는 가격이 어찌 보면 비싼데 또 어찌 보면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의 그런 웅장함을 보여주는 차가 1억 6천? 그 약간 상남자의 느낌이 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SUV 막 타면 막 상남자의 느낌이 나요. 막 내가 뭔가 이렇게 된 느낌. 제가 그 주말에 을왕리를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들이 우와 이거 뭐야 이게 다 쳐다봐.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게 차 크니까 이렇게 맞은편에 차 이렇게 마주치잖아? 골목길 지나갈 때. 그러면 뭔가 내가 졸라 센 남자가 된 것 같아. 와, 어깨 막 열어주고. 네가 비켜야지 내가 에스컬레이드인데. 약간 이런 느낌. 뒤져 이거. 타고 나면 다 쳐다봐. 막 약간 진짜 도로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격도 괜찮고. 자, 그러면 뭐 롱바디랑 숏바디랑 가격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딱 나거든요. 그러면 뭐 옵션의 차이라든지 엔진 스펙의 차이가 뭐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휠베이스나 이 전장이 한 30cm 정도 이제 길어지는 것 차이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면 되죠. 엔진 스펙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6.2L예요. 6,200cc V8기통. 그냥 기름을 그냥 엄청 쏟아 부으면서 이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안 그렇다? 나 놀랐어 이것도. 이제 얘가 이제 실린더 컷이라 해가지고 8기통이지만 고속도로에 해가지고 막 관성 주행, 막 크루징 주행 같은 거 그냥 부드럽게 주행하면 2기통만 사용하고요. 조금 더 그냥 사용에 맞게 다이나믹하게 조금 안지를 쓴다 싶으면 4기통. 그냥 다이나믹하게 그냥 밟는다 그러면 8기통. 요렇게 그냥 상황에 맞게 기통수를 줄이기 때문에 연비가 생각보다 훌륭해요. 제가 이제 진짜 연비 주행만 하려고 주행한 게 아니라 그냥 도심에서도 주행하고 고속도로에도 주행하고 해서 한 200 좀 넘게 탔거든요. 평균 연비가 6km예요. 졸라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면은 제네시스 G80 3.5 그 세단 있잖아요. 걔가 한 5, 6 나와요. 걔 5, 6 나오는데 얘가 5, 6 나온다고. 이 크고 이 무거운 게 엄청나다는 얘기죠. 사이드 스텝도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가지고 차가 높잖아요. 애들 못 타. 우리 둘째 셋째 이거 타려고 막 낑낑낑낑 막 등산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거든. 이거 밟으라고. 밟으면 올라간다고. 이게 또 시동 걸고 차 출발하면 이 사이드 스텝이 또 이렇게 접혀요. 그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즘에 막 차박을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넓어요. 이 레버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레버고 또 하나는 이 등받이. 이게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접히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회장님들이나 돈 좀 있으신 분들이 S클래스 안 사고 에스컬레이드 선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S클래스는 럭셔리하고 편한 세단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큰 차가 필요해? 운전도 어렵고 왜 이걸 사야 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같이 직접 운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내가 넓어도 내가 운전해야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산단 말이야. 근데 회장님들은 운전기사가 있어요. 진짜로. 내가 이 차 크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운전 안 하니까. 운전기사한테 운전 맡기면 되고 이 뒤에 2열도 생각보다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시트를 좀 이제 의전 작업이라든지 이제 VIP 시트 뭐 이렇게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내 이제 가죽이나 이런 옵션들이 나쁘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제 컵홀더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HDMI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그 전자기기 호환이 진짜 잘 돼요.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커다란 게. 요게 그 있으나 마나한 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는 이 듀얼 모니터는 뭐 핸드폰 미러링 뭐 기본이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여기 지금 그 220V 넣을 수 있는 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기 콘센트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하면 미러링 해가지고 하면은 풀수도 돌아간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거죠. 공간도 넓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스피커가 AKG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알 텐데 갤럭시 스피커 이거 그 이어폰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유명하고 좋은 오디오인데요. 이게 또 물건이에요. 오디오의 음질을 좋은 거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어요. 볼보, 그다음 G90, S클래스 이거거든요. 못지 않아요. 그냥 빵빵 쳐주면 그냥 내 몸이 그냥 같이 그냥 바운스 돼가지고 막 그냥 스피커 숫자가 S클래스가 31거든요. 31인데 얘가 무려 36개예요. 보통 이 스피커가 좋다 그러면 1열만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얘는 2열, 3열에도 그 사운드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작은 그 콘서트 홀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음질이나 전달해주는 그 소리들이 소름 돋더라고요. 소리가 많이 나와서 소름 돋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실내 공간이 제가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중간 통로잖아요. 카니발도 이 중간 통로가 커가지고 타고 이제 3열을 활용하기 좀 좋은데 얘는 그냥 통로가 뭐 그냥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냥 통로가 있어요.
7인승으로 우리나라 출시가 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승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이 3열을 이렇게 접어놓으면 여기다가 매트리스 하나 깔면 그냥 차박이야. 저번에 이제 우리 이제 애기들이랑 놀러 갔을 때 애들이 이제 잠을 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애들 자면 어떻게 해요? 여기 2열 시트에 그냥 이거 시트 뒤로 눕혀놓고 목베개 같은 거 껴주잖아. 근데 이 3열이 이 여기가 너무 크니까 그냥 밑에다가 이불 깔아주고 눕혀놨는데 애들 둘이 자더라. 3열에 성인 남성이 누우면 어떻게 되는지. 요건 안 되네. 요건 안 되고 이렇게나 요렇게는 당연히 되지. 요렇게. 여기 에어컨 저기 그 송풍구도 또 위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견인 능력도 이 에스컬레이드가 생각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박이나 캠핑 가시는 분들, 뭐 트레일러, 뭐 보트, 제트스키 이렇게 끄시는 분들이 이 에스컬레이드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지금 보면 되게 크죠. 예, 트렁크 연원 버튼이 보통 여기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쪽이나 뭐 이쪽이나 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 밑에 하나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 게 아니라 요 뒷유리가 열려요. 차 워낙 크니까 이 트렁크를 굳이 열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는 줄 알아? 왜 이 문 뒷유리만 열릴 수 있게 해놨을까? 카니발도 뒤 트렁크 붙이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요. 뒤에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 이거 열면 이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데요. 에스컬레이드 오죽하겠냐고. 얘 5,700이야. 그냥 얘는 내가 봤을 때 주차하는 게 민폐야. 그런 상황에 이 트렁크를 열어야 된다? 쉽지 않아요. 그럼 그냥 이 뒷유리만 열어가지고 그냥 간단한 짐 같은 거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그냥 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유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트렁크 열는 거 아까 보여주시면 여기서 여기 누르면 열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진짜 크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가지고 시동을 걸거나 이제 끄면은 모드에 따라서 이제 차 높이도 이게 조절이 되고 시동을 끄고 내리면 이 차가 알아서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거죠. 3열 시트는 자동으로 이게 시트가 접히고 필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어서 짐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220V 콘센트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 여는 것도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그냥 문이 이렇게 딱 열리는 게 아니라 안에 레버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레버를 누르면서 열면은 문이 열립니다. 문짝 두꺼운 거 봐요. 얘 타고 다니면요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 사고 나도 내가 절대 죽지 않겠다, 이거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마감도 이게 되게 빵빵해가지고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뭐 풍전 노면은 또 의외로 좀 조용합니다. 물론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지만 요거는 좀 단점이긴 한데 그 살짝 이제 버튼들의 위치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게, 미국 차를 좀 많이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차의 또 하나 특징, 웬만한 커버가 없고 이 자가 정비하는 게 정말 쉬워요. 부품들이 그냥 다 위치가 어디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기 편하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조금만 나가면 뭐 에이센터 뭐 요만 나오면 뭐 정비소 이런 게 있잖아. 미국은 아니거든. 미국 막 땅덩어리 이만하고 막 정비소 하나 가려면 막 200km씩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자가 정비를 많이 해요. 막 게러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정비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 한눈에 좀 쑥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차들 보면 이 유압식 그 리프트 잘 안 넣어주거든요. 1억 6천 정도 되니까 이런 거 리프트 넣어줍니다. 차가 진짜 높고, 또 이게 한 가지 재미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독일 차 뭐 타면은 버튼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홀드, 뭐 스탑, 뭐 엔진 스타트, 미디어 뭐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영어로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정작 미국 차는요,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버튼들 다 봐요.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어떤 버튼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에 좀 많이 신경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스컬레이드에 딱 시동을 걸면은 이 대형 38인치 세계 최초, 세계 최대 크기 풀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합쳐서긴 하겠지만 38인치예요. 정말 엄청 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게 이 색감이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커도 눈에 좀 잘 안 들어오면은 뭔가 좀 아쉽거나 그래요. 하지만 눈에도 잘 들어오고요. 색감도 되게 좋고 조작이 편해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무선으로 다 적용이 되고요. 버튼들의 위치가 되게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차를 좀 모르는 분들이 와도 그냥 조금만 몇 번 만지다 보면은 이 위치가 어디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게 간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스포츠 모드라든지 다륜 구동, 오프로드 모드 대부분 다 이 센터 콘솔이 기어 노브 주변에 있잖아요. 하지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여기 없고 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4륜 구동, 뭐 2륜 구동, 그리고 뭐 차체를 높이고 내리고 모드 변경이 다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후진 기어의 화질이 진짜 좋고 각 모드에 따라서 차체 높이를 알아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얘가 최저로 낮추면 75mm까지 내릴 수 있고, 오프로드나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차체를 좀 높여 가지고 험로 주행도 충분히 주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메라 화질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카메라 화질이 구리면은 좀 어렵거든요. 좀 안 보이고. 근데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게 뭐 일반 뭐 와이드 그리고 이제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볼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이 연결하는 거, 이거 일반 소비자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트레일러나 뭐 캠핑카나 뭐 보트 같은 거 연결하시는 분들은 요 히치 되게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충전이 잘 안 되는데, 고무 몰딩처럼 딱 붙게끔 만들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선을 연결 안 되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무엇보다 전 이거에 좀 이제 퍽 갔는데 냉장고 있어요. 야, 센터 콘솔 이 안에 냉장고가 있어요. 시원해. 그러니까 웬만한 음료수나 이런 거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다닐 수 있는 거지. 디스플레이는 어느 차를 가져다 놔도 이만한 사이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보면 트립이 있어요.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처럼 만들 수 있고, RV 카메라, 그러니까 전면에 있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있죠. 이 계기판에 커다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혹시나 안전의 문제이긴 한데 애들이 만약에 앞으로 온다든지 이런 거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좀 상황에 이 앞에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최소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 에스컬레이드의 좀 단점이 이 사각지대가 좀 많아요. 차가 커도 사각지대가 없는 차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X7 이런 거는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 가지고 뭐 운전하는데 부담이 없지만, 얘는 일단 사이드 미러가 엄청 큰데도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차선 변경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차도 크고 하니까. 그리고 이건 나이트 비전, 밤에 시야 안 보이는, 그런데 적외선 카메라로 앞에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낮에는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밝기나 이런 거 조절하는 것들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버튼들의 위치가 조금 불편해요. 크루즈 컨트롤 키고 이제 뭐 노래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쪽에 달려 있고, 노래 뭐 줄이고 음량 줄이는 게 보통 요 레버 요거잖아, 요거.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버튼, 이것도 적응하다 보면은 좀 나름 그래도 좀 잘 됩니다. 이건 좀 많이 써봐야 되는 거긴 한데. 자, 그리고 룸밀러, 이게 보면은 이제 카메라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더라. 그런 분들은 요거 레버를 이렇게 뒤로 당기면 일반 그냥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룸밀러를 바뀌고, 요거 당기면 카메라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사이드 미러나 차는 정말 큰데 이 룸밀러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회전 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맨 왼쪽에 이렇게 붙여놓고, 차 진짜 크다. 근데 진짜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거. 여기서 이 코너를 한번 얼마 만에 돌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가 크니까 회전 방향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리고 요거 햅틱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거나 뭐 아니면 차선 바꿀 때 이제 사각지대에 차가 오면은 시트가 밑에서 진동을 알려줘요. 햅틱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편하고 어찌 보면은 조금 깜짝깜짝 놀래요. 운전할 때 좀 불편한 점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 회전 반경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 과연 이 옆에 차선들이 나오잖아요. 몇 차선 회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돌리고 하나, 둘, 셋, 4개 정도 차선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카니발이랑 S클래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비교가 사실 안 되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어서 뒷바퀴가 또 무려 10도까지 돌아가가지고 회전 반경이 되게 짧아요. 야, 한 번에 도는데? 그지? 차이가 많이 나죠? 비교가 사실 안 되고, 뭐 여기서도 보면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뒷바퀴가 돌아가니까 이 라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똑바로 맞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리고 보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왼쪽으로 끝까지도 돌리고 한번 차를 회전해 보면 자, 이제 카니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도 뭐 이렇게 저기 회전 반경이 뭐 이렇게 나쁜 차는 아니긴 한데 비교해봐야죠. 그리고 이게 그 회전 반경도 회전 반경이지만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여기 밑에 왜 제가 여기다 붙이냐면 오른쪽 턱 모르고 그냥 차 돌렸다가 여기 박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에스컬레이드는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했지만 뭐 카니발이나 S클래스는 아, 얘는 안 되네. 한 번에 돌려서 나갈 수는 없었고요. 자,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니고요.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일단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5155 전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3칸 반 정도 이렇게 회전 반경을 가졌고 S클래스가 전장이 5200이에요. 근데 3칸이었죠. 3칸으로 이제 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700인데 4칸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주행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그 작은 반칸 정도의 차이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회전 반경은 이렇게 좀 받고 주행이랑 이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가지고 주차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차선 확인하러 가시죠. 주차장의 그 선 폭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 주차장 주차선 폭이요 넓어요. 되게 넓은 편에 속한데도 뭔가 에스컬레이터 딱 세워놓으니까 지금 뒤에 딱 붙여놓은 거거든요. 어때? 뛰어넘지?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 지금 뒤에 거의 딱 붙여서 주차했는데도 앞에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S클래스랑 비교해도 만만치 않아요. 엄청 튀어나오죠. 자, 지금 옆에 보면 에스컬레이드 이전 세대와 카니발이 주차대가 된 곳이 있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가서 한번 주차를 해서 얼마나 폭이 꽉 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근데 이게 저희 주차장 선이 넓어도 옆에 에스컬레이드 이전 세대와 카니발이 있으니까 주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솔직히. 그지 않냐? 야, 햇빛 시트 울리는 거 봐. 진짜 씨. 저 나름 운전 잘하거든요. 너는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카니발 타고 나서 운전 진짜 엄청 느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랬는데도 이게 주차선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와. 그래서 또 주차하지 또.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가 좀 주차선 라인이 좀 넓잖아요. 이게 내리는 거는 이 정도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이제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 말고 주차선 좁은 데가 저 위에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희 폭이 좀 되게 좀 좁거든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한번 살짝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처음 올라가는데 물론 이게 제가 또 나름 그래도 운전 잘하니까 이게 방법이 있어요. 회전 반경을 크게 돌면은 괜찮아요. 좁게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못 해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이렇게 회전 반경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자, 자리 많아? 괜찮아?
널널해? 여기는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밖에 봤을 땐 널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거의 닿는 수준이야. 와. 천천히 올라갈게. 자, 한번 여긴 빡셀 것 같아. 아까는 그죠? 앞뒤가 되게. 어우, 와. 와, 괜찮아? 와, 씨. 야, 이거 선이 왜 폭이 넓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모양이면, 아유, 이거 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주차선이 되게 좁은데요. 여기는 저도 잘 주차를 안 하는 곳이긴 한데 통로 부분이고 주차선이 좀 좁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평상시면 저기 열 때 절대 여기다 주차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앞에도 좁잖아. 이게 지금 5.7m 되니까. 와, 이씨. 이건 카니발도 여기 간당간당 하거든. 오이씨. 오이씨. 자리 있어, 이쪽에? 지금은 와, 이거 어떻게 세워놔? 그래, 세워놨지. 그쵸, 봐, 왜 햅틱스 난리 났다 지금. 진동 오고 지금. 와. 사이드밀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사이드밀 위험한데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사이드밀 위험한데요? 쏘. 아니, 못 내려. 이거 봐. 아니, 안 돼. 이거 봐. 이거. 야, 선 찍혀, 안 찍혀? 문도 못 열어. 조금 침범한 거야. 왜냐면 침범 안 하면 이게 안 들어가. 폭이 넓어가지고. 이거 카니발도 여기 못 세워놓거든. 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차선 폭 우리가 테스트는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S클래스와 이 에스컬레이드가 정숙성과 승차감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음기 측정기 가지고 도심에서 한 50km, 60km, 그리고 고속에서 110km 대 소음기로 소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 롱바디 시승기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에스컬레이드 ESV 롱바디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음 측정도 저희가 할 거고요. S클래스와 에스컬레이드의 이 승차감과 소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좀 비교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에스컬레이드를 한번 하루 이틀 좀 짧게 탔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매력을 못 느꼈어요. 뭐 너무 크고 운전도 어렵고 뭐 이거 왜 타야 되나, 이렇게까지 큰 차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직접 타고 다니면서 이거 괜찮다, 이거 매력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예로 이제 매력을 느낀 게, 일단 전 그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 타고 딱 나가는 순간 다 쳐다봐요. 인정이 안 해요. 다 쳐다봐요. 아니 1억 6천이란 돈이 이제 굉장히 비싸고 엄청 이제 많이 나가는 엄청 비싼 금액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1억 6천만 원에 이 정도 관심을 받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람보르기니 페라리 못지않은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쳐다보십니다. 게다가 좀 차가 워낙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잖아요. 도로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에요. 두 번째는 승차감이에요. 제가 이 에스컬레이드의 승차감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아니 이 에스컬레이드가 그렇게 승차감이 좋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막 엄청 체감될 정도로 막 뭔가 엄청 편하다 이런 느낌을 못 들었었어요. 막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들고 그냥 뭐 무난하네, 뭐 크게 뭐 못한 것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에스컬레이드의 진정한 매력은 저속이나 도심이 아니라 고속도로에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육중해요. 근데 주행할 때 저속에서는 약간 편하긴 한데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 걸러주거든요. 반대로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고속 같은 경우도 이런 잔진동 같은 거죠. 이런 요철들,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일자로 그냥 좀 쭉 주행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고,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 막 이렇게 통통 튀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런 잔진동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고속으로 올라가면 이 묵직하고 육중한 그런 움직임이 되게 편안한 주행감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 잔진동이 느껴지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거슬리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S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잔진동이 올라온다는 거지, 일반 다른 그냥 세단이나 SUV랑 비교하면은 에스컬레이드가 압도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주행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또 무엇보다 제가 이 에스컬레이드에 진짜 반했던 게 뭐냐면, 뭔가 사고가 나도 경차나 세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크게 다치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이 에스컬레이드를 딱 타면 다치거나 막 죽겠다 막 이런 느낌이 안 들어. 뭔가 나를 꼭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리고 이게 되게 제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 무겁거든요. 근데 차가 나가는 힘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포츠카처럼 막 엄청 빠르게 그냥 반응도 뭐 즉각적이게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닌데, 육중한 힘으로 그냥 쭉 밀어주는 이 느낌이 생각보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냐, 약간 우리 엄마 뒤에 탔었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거 딱 타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난다고. 야, 그런 소리 나 진짜. 꽤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스컬레이드가 이렇게까지 매력적인 차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매력적이더라고. 자, 우리가 소음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0km 70km에서의 몇 데시벨까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는 110km까지 올리고 얼마나 데시벨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70km. 70kg고 정상이지, 정상이지. 자, 한번 속도를 110으로 맞추고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67, 68 67, 68. 아까 65 정도 되지 않았어요? 네네, 64, 65. 자, 근데 이 처음에는 에스컬레이드가 운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주차나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어렵긴 한데, 고속도로나 도로로 나오면은 생각보다 운전이 안 어렵더라. 2열이랑 3열 멀미 나는 건 좀 어때? 전 세대보다 확실히 나아요. 전세대는 좀 되게 멀미 많이 나지 않았어? 막 네. 물컥물컥거리고. 네. 근데 지금 이번 신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런 느낌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전체적인 운전 밸런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 세대 에스컬레이드는 약간 타고 다니면은 멀미도 좀 나고 굉장히 많이 좀 흔들리고, 아 이거 진짜 좀 뭔가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번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 많이 안 들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일단 아쉬운 부분이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큰데 사각지대가 좀 있어서 차선 변경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차가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좀 밀려요. 10 기준으로 보통 일반 SUV나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한 3, 4 정도의 힘을 이제 주면 차가 이제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6, 7 정도로 힘을 줘야지만 어느 정도 차가 씁니다. 근데 쓰는데도 좀 밀리는 느낌이 많이 나요. 살짝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운전하다가 그냥 앞에 차 있는 거 보면서 앞에 차를 보고 미리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다 쓰긴 한데, 이제 어쩌다가 앞차가 앞에 이제 도로 상황이 갑자기 뭐 누가 팍 급정거하는 바람에 한 번에 확 쓸 때 있죠. 급정거.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에스컬레이드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S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70km 속도에서 한번 110km 속도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70km입니다. 차이가 있긴 있구나. 확실히 조용하네. 확실히 조용하네. 자, 그러면 110km까지. 아까 에스컬레이드가 70에서 65였나요? 네, 그 정도. 65. 65. 자, 그러면 110km는 과연? (65) 65 정도. 확실히 S클래스가 조용하긴 하다. 네. 근데 반대로 이게 65였고 아까 전에
저기 에스컬레이드가 110 넘어가니까 68 정도, 69 정도 됐나? 68? 많이 오르진 않았고 사실 한 4, 5 정도 차이로 올랐으니까. 어쨌든 S클래스가 좀 더 조용하긴 하네. 체감상으로도 지금 사실 확실히 조용해요. 많이. 자, 우리가 실제로 소음기 측정을 통해서 소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S클래스가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조금 더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게 실내 마감 상태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면은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어 노브, 그리고 뭐 핸들, 도 상단, 대시보드 이런 부분에는 가죽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뭐 암레스트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가죽이 쌓여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도 이제 센터 콘솔 밑에 부분이라든지 이쪽 조수석 수납 공간, 그리고 이 발판 쪽, 그리고 도 하단, 도 핸들 하단에 보면은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위에는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같은 나름 고급스러운 소재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밑에 좀 사람 손이 많이 닿는 이 도 하단부나 이쪽 센터 콘솔 밑에, 그리고 이 조수석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잖아요. 이런 부분이 때가 잘 탈 것 같아. 지금도 여기 보면은 오염이 좀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전 처음에 사실 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를 받고 고정관념에 빠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집 놓고 비교하니까 생각보다 매력적인 차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포스에 한번 놀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꽤 훌륭한 옵션들이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냉장고. 무엇보다 전 냉장고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실내 공간. 실내 공간이 뭐 그냥 버스랑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생각했었던 차 크고 이제 폭이 넓으면 운전이 어렵다, 쉽지 않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 세단이나 SUV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운전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익숙해지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충분히 운전할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니발 정도 그런 데는 차를 운전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타고 다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데 이 그 큰 차를 한번 경험을 하고 느끼다 보면은 왜 이 계속 이런 사이즈 큰 풀사이즈 SUV를 찾는지 제가 이제 카니발을 타고 다니니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지. 일단은 웅장한 느낌의 사람들 다 쳐다보고 뭔가 내가 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원래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그런 웅장한 포스에 나도 모르게 그냥 어깨가 이만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죠. 옵션들도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냉장고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오디오 죽음이에요. 진짜 오디오 괜찮잖아요. 최고였어요. 아주 그냥 뭐 소름이 돋는 그런 오디오의 훌륭한 음질도 가지고 있죠. 스피커가 38개였나? S클래스가 31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S클래스보다도 더 많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38인치 OLED, 우리나라 LG에서 만든 그 대형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오고, 나이트 비전,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꽤 매력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또 입점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마일론 방향제가 입점을 했는데요. 갤러리 1탄, 2탄, 3탄 이렇게 입점을 하였습니다. 갤러리 1과 갤러리 2는 메탈 소재고, 갤러리 3은 플라스틱인데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이 나죠. 우파몰 하면 또 이벤트죠. 마일론 방향제를 구매 시 리필킷을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 교차 증정도 되고요. 1탄과 3탄을 같이 구매하여도 1탄, 3탄 리필킷을 하나씩 더 드립니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다가 리필킷을 낍니다. 고무링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석형 클립을 톡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